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s.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에는 이 화석은 말한다라는 책을 다 읽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저자가 도널드 프로세스로 그 사람인데 정말로 창조론자, 지적 설계론자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걸 떠나서 거의 혐오 수준이에요. 혐오하는 수준이고, 번역하는 이분, 류은이라는 분이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입맛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욕설 수준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게 실제 저자와 같은 뜻으로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써도 되나?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까고 보니까 이래도 되나 싶은데, 왜냐면 이 나름 그래도 전문적인 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그냥 지루하는 건 지루하는 건데 본인 말만 계속 하니까 아무튼 재밌는 사실 없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 화석에 대해서 이 방대한 양을, 물론 이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요약한 거겠지만은 일반 독자의 느낌을 봤을 때는 재미도 없었고, 이게 어떤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이제 지적 설계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일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연구했던 그런 증거들을 계속 제시하는 어떤 그런 형식이라서 이것만 봤을 때는 화석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계속 스티븐 마이어에 관련된 책을 계속 리뷰를 했죠. 그것도 본 사람은 또 다르게 느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일단은 진화론 입장에서도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점진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류죠. 주류라고 지금 모르겠어요. 주류일까요? 아무튼 이것은 점진적인, 연속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점진적이지 않은 거죠. 단속 평형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스티븐 제이 굴드.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스티븐 제이 굴드의 어떤 그 이론을 신봉을 하고,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주류의 신다인주의, 그거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비판일까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진화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든 그 양 진영 자체는 진화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서로 이렇게 까면서 이런 어떤 갈등을 가지고, 그런 멘트를 이용해서 창조론자들이 그걸 이용하고, 그런 멘트를 가지고 단순 어떤 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어떤 그런 멘트를 가지고 창조론자들이 이용을 해서 부각을 시키고, 자기만의 어떤 의견을 전개해 나간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약간 설득은 됐어요. 단속평이라는 거는, 창조론자들이 말하는 거는 중간 단계 화석. 중간 단계 화석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중간 단계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화석 기록이 많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지금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거와 이거 사이에 또 중간 단계 뭐냐, 계속, 그죠? 계속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꼬리를 물고 계속 늘어진다 이거예요, 창조론자들. 네. 근데 반대는 아니지만 이 단속평형에 주장하는 제이 굴드라는 사람은 이제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불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갑자기 도약을 한다 이거예요. 환경에 어떤 단절이 나오면은 이때부터는 불연속으로 갑자기 뻥 뛴다 이거야. 다르게 흘러간다. 네. 그래서 화석이 그 증거라는 거야. 이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득력은 됐어요. 설득은 있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짧게 좀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수많은 이런 것 자체에 어떤 보면은 화석이라는 증거, 화석 증거, 화석 증거가 맞느냐? 왜냐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맞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좋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화석 증거라는 거를 가지고 뭐 지적 원인이 됐던 신이 됐던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적 설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이런 거는 하위 단계. 원인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화석 증거 자체는 하위 단계를 말하는 거라고. 결론은 지적 설계론자들은 우주론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들, 화석이라고 치면은 그 윗단계를 지금 보고 계속 전개를 해 나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전공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폄하해요. 그런 게 심하다. 자기 자아가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나르시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르시즘이 맞나요? 아무튼 그런 식의 거기 때문에 자기처럼 이렇게 화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 설계론자들은 앉아서만 있고 멘트를 조작을 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나간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뭐가 됐든 이 화석 증거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하위 단계일 뿐이다. 제가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말씀드렸죠. 땅에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묻혔겠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근데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다 파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부품들이 이렇게 있네. 요게 이제 다르게 쓰일 수도 있죠. 이게 같은 모터라고 해도 다르게 쓰일 수도 있죠. 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봤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진화되었다. 요놈들이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이거 누군가 만들었다. 만들었는가? 네. 요렇게 하다가 이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도 바꿔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두 가지고 더 이상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추론에 대해서 다양한 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일단은 진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떤 목격자로 치고 이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나? 없죠. 왜냐면 이게 하위 단계이기 때문에. 억측이긴 합니다. 억측이죠. 제가 그러면 화석 증거까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뭐 어쨌든 이 지구상의 어떤 땅에 대해서 일단 그 전에 그 전 시간에 신의 존재 가설에 대해서 말했는데 유신론이 있고 이신론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화석 증거가 맞다면 이신론이 맞죠. 그죠? 지구상에 있으면 유신론은 모든 사물과 모든 물질에 대해서 연관을 하는 거잖아요, 유신론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 화석 증거에 대해서는 유신론으로는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 말 그대로 화석을 봤을 때 뭔가 그냥 방치했다는 느낌? 굳이?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신론이 맞겠죠. 그럼 이 사람의 목적이 있느냐, 이신론이라고 해도 목적이 있느냐, 목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휙 하고 뭔가 하고 떠났다, 이게 맞거든요. 어쨌든 그럼 이신론을 주장하는 이 신은 어디서 나왔느냐? 모르죠. 그건 또 무한 반복이에요. 순환 논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죠, 당연히. 하지만 어쨌든 화석 증거가 맞다고 인정을 한다면 이신론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화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제 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뭐가 나와요. 연관성이 있어. 이게 진화가 되었구나. 진화가 맞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만약에 말 그대로 이신론을 하면은 하나씩 던져보는 거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투입해볼까? 괜찮게 사나? 아니네. 조금 더 발전해서 그럼 던져서 볼까? 좀 더 던져서 볼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최적이네 하면서 점점 하고 떠날 수도 있죠. 목적 없이 그냥. 그게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이건 약간 SF죠. 어쨌든 그리고 떠났어. 황량한 사막이 됐어. 어쨌든 이런 화석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우리 같은 인간이 목격을 할 거 아니에요. 목격을 했을 때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진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 예전에 생물들이 살아서 진화했었구나. 봐봐라, 이렇게 점점 진화하지 않았느냐. 여기 그죠? 단백질도 계속 바뀌고 공통적인 것도 있고 진화가 맞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모르죠. 이런 그죠? 스토리가 있는지, 스토리까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지적설계론자들은 이런 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야. 화석에 대해서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윗단계 우주론까지 가보자 이거지. 이게 제가 말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말하는 거는 어떤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서로 헐뜯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학자로서는 이 사람은 학자의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구자로서는 괜찮은데 학자라는 건 어떤 학자의 품위도 있을 것이고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이제 캄브리아기 폭발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펼치는데, 캄브리아기에서 갑자기 동물문이 뻥 터졌다고 하면서 지적 설계론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그 전에 아니다, 그 전에 화석 기록도 있는데 미화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번역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로 뭐 어쩌고 하겠죠. 미화석이라는 거는 이렇게 암석이 있으면 이 조그맣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야만 보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화석의 기록이 없어 보였을 뿐이지, 사실 그 전부터 캄브리아기 이전부터 이미 점진적이 돼 있었다. 점진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8천만 년 뭐 이렇게 해서 쫙 해오고 있었지, 갑자기 뻥 터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체도 연구를 너희들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다 라면서 하는 거야. 맞아,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맞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초기 상태, 지구 초기 상태, 명왕누대죠. 이름이 좀 무서워요. 명왕누대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명왕누대. 아무튼 그 전 시대에 초기 어떤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작은 모르죠. 모른다는 거. 결론은 이 근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 그 근원을 연구하려면 우주선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어쨌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어보셔도 되는데, 여러 과학 유튜버들이 리뷰를 했어요. 본인들이 다 읽고 리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거를 다 솔직히 자기네들이 이해해가지고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냥 모범생들이니까 주류적인 어제 입장을 가지고 말을 했겠죠, 유튜버들도. 게다가 그냥 이 전체적인 내용은, 적어도 요만큼의 내용은 화석에 그냥 어떻게 연구했고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사실 골자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일단은 스캡틱 아시죠? 그러니까 주류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스캡틱이에요. 마이클 셔머라는 어떤 그 편집장,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스캡틱을 대변해서 출판하는 바다 출판사. 그럼 딱 보면 알죠. 이게 진화론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주류학을 대표하는 어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어떤 반대파들을 되게 극혐하는 그런 류의 책을 발행한 그런 출판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책은 뭐가 될까요? 한번 살펴보고,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